자, 오늘은 34차시고요. 패러데이 법칙의 적용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어찌 보면은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 배운 셈이긴 한데요. V를 구하는 거였죠. 이 V는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유도 전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예, 저 어디 갔대 그래. 응. 야, 야, 좋댔어. 말고 뭔 말이야? 야, 뭐 욕한 거 아니지? 자, 패러데이 법칙 이렇게 배웠었죠. 요 B 바큐 S가 이제 그 자속이었죠. 욕한 거 아닙니다. 수직이라는 뜻이죠. 요게 이제 물리학의 3대 은행이었잖아요. 부산은행. 나머지 기억나나? MG 새마을 금고 있었잖아요. 중력. 그다음 KB 볼츠만 상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해가지고 저항으로 나누면 유도 전류의 크기가 되고요. 요 마이너스는 그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요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요거는 크기만 구할 때 쓰고 방향은 렌츠의 법칙으로 따로 구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이제 요거 중에서 요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적만 변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뭐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상황은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자료가 그래프로 주어지는 경우인데요. 요 점선으로 표시한 요 직사각형 영역 안에 균일한 자기장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때 균일한 자기장이라는 것은 모든 지점에서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같다라는 뜻이긴 한데요. 이게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에 대해서 일정할 수도 있고 변화할 수도 있는데 변화하더라도 특정 순간에 놓고 보면은 그 순간에 모든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균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이렇게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0초일 때는 플러스로 자기장이 표현되어 있죠. 요 왼쪽 순간이 0초라고 둡시다. 그럼 0초인 순간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죠. 그 말은 지금 플러스를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잡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0에서 t 동안에는 요 자기장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도 변하지 않고 자기장도 변하지 않으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t에서 2t 동안에는 자기장이 증가하죠. 그러면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유도 전류의 방향을 먼저 구해 보고요.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으로 한번 따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향부터 구해 볼게요. 자, t에서 2t 동안에는 자기장이 증가해요. 그럼 자기장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니까 원래 자기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게 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t에서 2t 동안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다음 2t에서 3t 한번 볼게요. 2t에서 3t 동안에는 역시 자기장은 플러스 방향인데요. 그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고,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아서 엄지를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향하면 오른손의 나머지 네 손가락이 시계 방향을 향하죠. 그래서 이때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맞네. 잘 그리셨네요. 너? 잘 아니 그리셨네요. 근데 선생님 그냥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응.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똑하니까 이제 교사가 되었겠죠. 옥스퍼드 옥수. 니는 자다가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수업 못 하고 야, 야, 오펜하이머도 에. 녹음하고 있어요? 뭐라고? 지금 녹음하고 있어. 녹음하고 있어요? 예. 맨날 하시잖아. 오씨들이 똑똑해요. 그래요. 오펜하이머. 그건 옷인데. 자, 3T 이후 한번 보겠습니다. 3T 이후에 보면 예. 오늘 거 반드시 올릴게 내가. 예, 3T 이후에 보면은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되면서 그 크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T에서 4T 사이는 자속이 증가합니다. 자속이 증가하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 이때는 조심해야 되죠. 원래 자기장 방향이 지금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입니다. 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엄지를 향하면 역시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러면 이 유도 전류의 크기는 결국에 유도 전압이 클수록 유도 기전력이 클수록 크게 되는데 요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 면적은 안 변하죠. 면적은 안 변하고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 패러데이 법칙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고리의 개수는 한 개죠. 한 개고 델타 BS 델타 T인데요. 이때 B하고 S 중에서 S는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요 변화량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빼내서 얘가 마이너스 S의 델타 B 델타 T 이렇게 되어서 예. 나누기를 안 적었네. 예. 네. 네. 뭐 하다가 이랬노? 자, 요게 이제 자기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BT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그 세기를 비교해 보면 일단 T에서 0에서 T는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도기 전력이 0이어서 전류가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T에서 이 T는 기울기가 플러스죠. 플러스여서 이게 부호로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할 수도 있어요. 얘가 플러스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고 거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죠. 이게 유도기 전력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원래 자기장과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유도기 전력이 플러스라는 것은 원래 플러스로 잡은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2T에서 3T나 3T에서 4T 중에 한 구간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기울기가 부호가 같기 때문에 실제로 시계 똑같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이제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기울기의 크기를 보면 T에서 2T보다 2T에서 4T 사이가 더 급하죠. 똑같은 T 동안에 얘는 이만큼 변하고 2T에서 3T 동안에는 이만큼 변하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이때가 더 크니까 유도 전류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요 I1하고 I2는 다르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밑에다 내가 쓸 곳을 만들어 놨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고. 예. 아니죠. 이때가 I2, I3가 더 크죠. 이게 I1, I2, I3일 텐데. 여기에 지금 기울기가 더 크잖아요. 뭐가? 맞지 않나? 맞는 것 같은데. 맞으니까 아프네. 알았어, 그만할게. 너 계속 태클 거니까 뭐 얘기하려고 하도 농담이 계속 까먹잖아. 농담을. 뭐 얘기하려 했는데. 농담이 아니고 추가로 얘기할 게 있습니다. 자, 이 순간이 이제 3분의 한 4T라고 하고요. 이 순간이 3분의 5T라고 합시다.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3분의 5 트인 순간하고 3분의 5 트인 순간하고 어느 순간에 자기장의 세기가 더 셉니까? 3분의 5T. 네, 3분의 5 트인 순간이 자기장이 더 세죠? 자, 그럼 3분의 4 트인 순간하고 3분의 5 트인 순간하고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어느 순간이 더 큽니까? 3분의 4 때가 더 커요? 3분의 5. 3분의 5 트일 때가 더 큽니까? 네. 네, 같습니다. 예. 기울기가 같잖아요.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요 값이 같습니다. 그 면적도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기 전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3분의 4t일 때나 3분의 5t일 때나 그래서 t에서 2t 사이에는 유도 전류의 크기가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에 의해서 유도기 전력 그리고 유도 전류의 크기가 결정된다라는 거고요. 요 코일과 자석 사이에도 이제 결국에 요 면적은 안 바뀌는데 자기장의 크기만 바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얘는 이제 방향 정도랑 그다음에 어느 경우와 어느 경우 딱 두 경우가 있을 때 어느 경우에 이제 유도 전류가 더 센지 요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유도 전류 방향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원래 자기장 방향이 요 방향이죠.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요 방향인데 얘가 가까워지면 요 자기장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속이 증가합니다.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 오른손의 엄지를 위쪽으로 향하면 유도 전류가 요래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밀당도 있었죠. N극이 다가오면 위쪽이 N극이 되게 해서 서로 청력이 생기게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고 이때 N극이 향하는 방향이 넘버 1 첫 글자를 따서 이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N극 쪽이고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요게 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다. 이렇게. 아 근데 이게 이제 감독관 선생님에 따라서 이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이제 손을 그려야죠. 준영. 이 옆에 있으면 뭔지 알지? 이렇게 하고 막. 아니. 네가 이런 거야. 내가 할게. 자, 얘는 이제 복합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또 얘를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고 가문 횟수도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얘는 그래서 얘가 가문 횟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르고요. 그 다음에 센 자석하고 약한 자석을 비교하면 센 자석이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흘렀죠. 그 이유는 요 자석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는데 센 자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거리에 따른 자기장이 이렇게 변하고요. 약한 자석은 거리에 따라 자기장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빠르기로 이제 자석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장이 센 자석 주변은 요만큼 자기장이 변하게 되고 약한 자석 주변은 요만큼 자기장이 변하니까 이제 동일한 시간 동안에 자기장의 변화율이 센 자석이 더 크죠. 그래서 센 자석으로 했을 때가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르는 겁니다. 자기장이 세서가 아니라 거리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을 때 자기장의 변화가 심해서 그런 겁니다. 같은 자석이라 해도 약한 자석으로 비교해 볼까요? 같은 자석이라 해도 가까이 했을 때가 멀리서 움직일 때보다 유도 전류가 더 셉니다. 그 이유는 가까이 했을 때 요 똑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움직일 때 가까이 했을 때는 자기장이 요만큼 변하고 멀리 했을 때는 요만큼밖에 안 변하죠. 그래서 이제 가까이에서 움직일 때가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통합과학 때 다 했던 내용이고 실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 방향 구하는 거랑 이제 유도 전류의 세기가 언제 더 센지 이 정도 요거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실험은 원래 통합과학에서도 하고 물리학원에서도 했었는데 올해는 좀 실험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얘를 없애고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전자기 유도 실험을 할 거고 영상으로만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게 네오디듐 자석이고 이게 막대 자석이어서 이게 얘가 센 자석, 얘가 약한 자석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거리에서 이제 움직여 보면 똑같은 거리에서 움직이면 요 위쪽이 보면 바늘이 더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제 손이 아닌 것 같네요. 학생을 시켜서 학생을 부려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영상을 다 찍진 않았는데 이제 코일이 움직이든 자석이 움직이든지 그거는 관계가 없고 이게 서로 가까워지냐 멀어지냐 그리고 이제 서로 마주하는 부분이 N극이냐 S극이냐에 따라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아 여기 다 해놨네요. 안 찍은 줄 알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요게 N극이 가까워질 때 멀어질 때 N극이 가까워질 때 멀어질 때 똑같죠? 근데 뒤집어서 S극이 가까워질 때 멀어질 때 S극이 가까워질 때 멀어질 때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을 움직이나 이제 코일을 움직이나 그건 상관없고 서로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유도 전류가 결정이 됩니다. 갈바노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검유계를 G 이렇게 표기를 하죠. 요걸 따가지고 그렇게 표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실험 통합과학 시간에 했었으니까 그냥 안 하고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실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오늘 수업 마치고 이거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뭐 그 우리가 그 물질의 자성과 같이 실험할 것은 이 부분이에요. 디귿자 도선 실험을 해볼 건데요. 요거는 일단 모식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요 자석 사이에 이게 요 자석은 요 공간에 자기장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균일한 자기장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자기장 균일하기도 하면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석은 고정을 시켜 놓을 거고요. 디귿자 도선이라는 것은 요 모양이 디귿자여서 디귿자 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귿자 도선 위에 또 다른 도체 막대를 올려놓고 얘를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손으로 잡고 억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요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 요 모식도입니다. 그래서 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데 이 균일한 자기장은 일정하기도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도 하는 자기장이고요. 요 도체 막대를 이쪽으로 움직이면 요 면적이 증가하죠. 요 면적만 변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 면적은 L 곱하기 X로 구할 수 있습니다. LX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 일단 유도 전류 방향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유도 전류 방향은 지금 면적이 증가하니까 자속이 증가하죠. 자속이 증가하니까 논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면 내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이 방향이죠. 그래서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했고 크기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으로 구하게 되는데요. N은 1이죠. 여기 보면 디귿자 도선과 도체 막대가 이루는 도선고리가 한 개입니다. 한 개이기 때문에 N은 1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 부산은행 델타 T 이렇게 하면요. 이때 또 상수가 있는 게 있죠. B가 상수죠. 이번에는 B가 상수니까 B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 델타 S 델타 T가 되는데 요 델타 S에서 요 S 대신에 요 S는 L 곱하기 X죠. L 곱하기 X인데 LX 중에서도 또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요 도체 막대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LX 중에서 L이 안 변하죠. 그래서 L도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L 델타 X 델타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 값이 뭐가 되겠노? 시간에 따른 X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X축 방향의 속력이 되죠. 그거를 V라고 두면 얘가 식이 간단하게 BLV가 됩니다.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고안한 거 아니까 저를 비웃지 말고요. 참고서에 있다고 하더라고. 어떤 애가 어느 참고서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8입니다. 8이요. 예. 그럼 여기 디귿자 도선을 이제 모식화 시킨 거고요. 여기 이제 이 면적만 변하는 상황이에요. 면적만. 그럼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자, 디귿자
브라보. 디귿자 브라보. 브라보. 네, 빨리 넘어갑시다. 네. 아니 내가 구하는 거 아니야. 브라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와, 아. 진짜. 주여, 난 재밌었다. 너무 어이가 없어. 그래서 면적만 변하는 경우에는 이제 유도기전력식을 요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모르겠어. 뭐 어떤 이게 이거 어떤 참고서에 있다 그러더라고. 블루에서 뭐? 이 빼면 되는 거야? 예, 어쨌든 뭐 이 마이너스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크기만 구하면 되니까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요 회로의 저항을 BLV에서 저항을 나누면 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디귿자 브라보 요 식은 디귿자 형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면적만 변하는 경우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쓸 수 있어요. 지금 요 직사각형 형태의 도선고리가 균일하고 일정한 자기장 영역에 이렇게 통째로 들어가는 경우에요. 움직이는 경우. 그럼 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죠. 그럼 유도 전류의 방향부터 구하면 면적이 증가해서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요렇다고 해서 여기에만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전류가 흐르려면 요 폐회로의 전체에 흐르든지 아예 안 흐르든지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로의 일부만 전류가 흐르는 건 없습니다. 일단 방향은 이렇고요. 이 크기는 일단 유도기 전력이 BLV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그냥 무시하면 되겠고요. 요 일정한 크기의 자기장 곱하기 요 길이는 어떤 길이를 곱하면 되냐면 요 면적을 구하는 길이 중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를 곱하면 되고요. 요 V는 변하는 부분의 길이하고 나란한 방향 속도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 한번 봅시다. 이 순간은 자, 요 면적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조금 지나면은 여기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은 그대로죠. 그래서 자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0입니다. 자, 이 경우는 자속이 변하죠. 이 면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기장 통과하는 면적이 줄어들고 있죠. 그럼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시계 반대 방향이네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이때 유도 전류의 크기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에 비례할 거고 유도 기전력은 역시 BLV. 그래서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속력이 같으면 유도 기전력의 크기 같고 유도 전류의 크기 같은데 방향은 반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딴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애매하게 이렇게 걸쳐서 움직이는 경우. 이때도 일단 방향 구하는 거는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 면적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지금?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증가하죠. 그럼 원래 자속의 방향하고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엄지를 이쪽으로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요 방향이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때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BLV인데 B는 그냥 그대로 곱하면 되고요. L은 자 요거 곱하기 요게 세로 곱하기 가로가 그 면적이잖아요. 근데 얘가 움직일 때 세로 가로 중에서 변하지 않는 길이가 어느 길이에요? 요 세로가 안 변하죠. 그래서 요 길이가 L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L1이 되는 거고요. 속도는 요 변하는 부분의 길이하고 나란한 방향 속도 요 V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저항으로 나누면 유도 전류가 되는 거고요. 자, 다 했는데요. 하나 좀 더 추가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다이오드 배웠죠? 네. 다이오드 배웠는데 자 보십시오.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이오드가 만약에 여기 연결돼 있어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유도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를 판단하는 거예요.
흐를 것 같아요? 안 흐를 것 같아요? 흘러요. 흐를 것 같아요? 네. 자,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지금 유도 전류가 만약에 흐른다면 이렇게 흐르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흐르려면 전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지 가상의 전지를 그림으로 그려봐요. 그러면 아무 곳에나 그리면 됩니다. 여기에 전지가 있다면 이렇게 전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얘가 순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극이 P형에 연결되어 있고 마이너스 극이 N형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순방향이죠. 그러면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똑같네. 이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흐릅니다. 역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정확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이때는 어떤 감 현상이 일어나느냐, 전지를 이렇게 연결한 거와 같아요. 그 말은 뭐냐, 실제로 이 자기장의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요 방향으로 전기장은 생깁니다. 전기장은 생기고 그거는 전지를 연결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전지를 연결하더라도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유도 기전력은 생긴 상태예요. 그래서 전기장은 만들어진 상태인데 이게 다이오드가 역방향으로 연결되어서 전류는 흐르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걸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혹시 찝찝하니까 알아는 두십시오. 이 상황은 유도 기전력은 생겼고 회로의 전기장은 만들어진 상황이지만 다이오드가 역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유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여기에 PN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유도 전류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흘러요? 흘러요?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전류의 방향 구했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면 임의로 제가 그 전지를 그려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야지. 왠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지 전류가 흐른다면 플러스 극에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전지의 플러스 극이 P형, 마이너스 극이 N형에 연결된 상태니까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여기를 지나갈 때는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이 상태 그대로 여기로 지나갈 때는 이제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전지가 이렇게 연결된 상황하고 같잖아요. 예. 그러면 플러스 극이 N형, 마이너스 극이 P형과 연결됐으니까 역방향으로 연결된 상태가 되니까 유도 기전력은 생겨요. 그리고 전기장은 생기지만 얘가 역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유도 전류까지 흐르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실제로 다다음 시간입니다. 미안합니다. 요거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장치를 3D 프린터로 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실제로 이거는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을 한번 예상해보고 그대로 유도 전류가 나오는지 실험을 할 건데, 제가 미리 좀 설명할게요. 다음 시간에 실험을 할 때는 요 부분을 없앨 겁니다. 요 부분을 없애고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요 부분에 이제 검유계 플러스 단자, 요 부분을 검유계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검유계에 이렇게 연결을 할 거고요. 그럼 제가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 디귿자 형태의 도선이 된 거고 도체막대를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도체막대를.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도체막대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우리 연습해 봅시다. 지금 면적이 증가하죠. 면적이 증가하면 자속이 증가하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럼 이따 유도 전류는 어떻게 흐르냐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이 검유계에는 플러스로 나타날지 마이너스로 나타날지 제가 판단하는 방법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되면은 이것도 가상의 전지를 만들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럼 가상의 전지를 만들면 이렇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플러스 단자가 마이너스 극하고 연결되어 있고 마이너스 단자가 플러스 극하고 연결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검유계의 마이너스가 측정이 됩니다. 거꾸로 전지의 플러스 극이 플러스 단자에,
전지의 마이너스 극이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되면 전류가 플러스 단자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단자로부터 나오게 돼요. 그런 상황이면 검유계가 이제 플러스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전류계도 마찬가지, 전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의외로 몰라가지고 실험을 주제로 해가지고 문제를 내면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빨간색 플러스 검유계나 전류계나 전압계의 플러스 부분을 전지의 플러스 극, 마이너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연결한 상황과 똑같은 전류 방향이 흐르면 플러스로 인식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극이 플러스 단자하고 연결된 상황하고 똑같으니까 이제 검유계에는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실제로 이제 전류계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이 생각해서 예상을 해보고 그 방향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발전기에 대해서만 1시간 동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또 풀어볼 겁니다.